자, 여기 별표 5개 여러분.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여기라도 꼭 봐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요 절세하는 방법,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한 세금인데요.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방법들은요, 합법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절세를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최대 내가 잘만 활용하면 수억 원 이상 절세하는 방법을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이 부동산 증여가 엄청 활발했어요. 이제 흑수저이신 분들은 나는 부모님이 물려줄 자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조금이라도 아마 현금 증여가 가능한 분들이 그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인데, 30대 중반인데, 후반 아니에요. 네. 30대 중반인데, 우리 앞에 부모님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머, 그리고 이제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세대들은 아마 그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라도 깔고 있다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물려줄 땅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증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뭐 몸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증여를 하자니 지금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절반까지 지금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증여도 못 하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나중에 상속을 하기도 힘들고, 뭐 이러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실 증여가 작년, 재작년에 엄청 많이 활발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막 진짜 다주택자들, 그리고 막 이제 부자들에게 막 팔아라, 세금을 막 징벌적으로 막 때려 매기면서 집을 팔으라고 막 양도세를 매겼는데, 그래서 차라리 집을 파느니 내가 이 자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래서 막 증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증여세를 막 엄청 많이 내시면서 했는데, 근데 제가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게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절세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영상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자산을 증여를 할 때 핵심은 뭐냐면요, 키포인트는 증여 시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세, 지금의 시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증여 시점이 부동산 상승기보다는 하락기가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시세도 지금 시세가 표준 시세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물건보다는 그거보다 낮은 가격의 시세, 공시가격이 매겨진 물건들을 증여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세금을 아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편법적인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개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증여를 증여를 하는 걸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증여는요, 자, 직계 존속의 경우 배우자는 뭐 6억 원까지 되는데, 내 자식에게 하는 거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아시죠? 이거는 기본 사항은. 자, 5천만 원인데 기간이 얼마냐? 10년이에요. 말이 돼요? 여러분, 10년 동안 5천만 원 주고 나고 나머지는 다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5천만 원까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평균 자산과 평균 뭐 가지고 있는 돈을 생각하면 5천만 원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여를 해야 되냐?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상승기에 증여를 하는 것보다 하락기에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상승기에는 집값이 오르고 있고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세를 반영을 해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락기에 부동산 가격이 좀 다운되면 그 가격만큼 내가 또 증여세를 매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증여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 상태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더 세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 시기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서 부동산 상승장에서 아마 증여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해서 그랬을 텐데 아마 세금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홀딩을 하시고 하락기에 미리미리 증여를 했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시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증여를 하는 게 오히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조금 미리미리 시점을 증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상속은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상속이 하게 될 때는 이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만약에 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이 부동산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평생 소중하게 모은 내 부동산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거보다 가격이 다운돼서 나에게 다시 자산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세금을 물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상속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증여의 경우에는 내가 얼마만큼 증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미리미리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미리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지 좀 철저하게 따져본다면 훨씬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시세가 낮은 물건을 증여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별표 5개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요 영상은 여기서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여기라도 꼭 봐주세요. 자, 우리가 증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아파트, 상가, 주택, 빌라,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자, 증여의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토지나 빌라, 단독주택, 오히려 이런 게 증여하기 좋다고 봐요. 왜냐면요, 이거는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면 시세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시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서울 송파에 있는, 제가 송파에 사니까 헬리오시티를 증여를 한다. 그러면 20억, 이 아파트는 8사가 20억이다 라고 하면 이건 빼박이에요. 그냥 시세가 국토교통부 통계 정확하게 찍히고 KB 시세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세를 기준으로 없어요, 거의.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내가 증여를 한다. 근데 이 증여를 하려고 봤더니 이 금액이 지금 단독주택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낮은 거죠. 왜냐면은 봤을 때 건물의 가치가 되게 낮잖아요. 낡았고 오래됐고 쓰러져가고 1, 2억밖에 안 되고 감정평가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5억밖에 안 되는데 시세는 8억, 9억, 호가는 10억에 찍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이걸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이제 평가라는 걸 하죠. 평가라는 걸 하면 정부에서 이제 평가를 하겠죠. 감정평가. 그러면 시세보다, 호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증여세가 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성남에 이제 주택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단독주택이었어요. 굉장히 커요. 5층짜리 이제 건물인데 그런데 이게 봤더니 증여가 됐더라고요. 한 8년 전에 20대 아들에게 증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때 과표의 기준이 1억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10억이 넘거든요. 그럼 1억 얼마를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겼으면 몇 천만 원?
증여세가 얼마 안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 뒤에 가치를 봤더니 10억이 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아들은 10억 이상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장에서 금액이 좀 낮아졌을 때, 그리고 감정평가 기준으로, 시세를 기준으로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이런 단독주택 물건들을 좀 증여를 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나중에 8년, 10년 뒤에 이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내 아들, 내 자식의, 내 자녀의 자산 가치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저는 재개발 물건들을 많이 거래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쭉 다니면서 나는 자식이 있으면 이거를 물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죠. 엄마,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물건 나한테 뭐하러 줘? 그러면 제가 이제 등짝을 후려치겠죠. 이게 지금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절세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요. 너한테 세금을 아껴가지고 증여를 해줬는데 나중에 봐봐라. 이게 부셔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나중에 네가 새 아파트 갖게 되면 나한테 엎드려서 고맙다고 절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대출을 끼고 하는 증여가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해볼까요? 이게 많이들 아시는데 부담부 증여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는데 전세 금액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출 금액까지 같이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순자산이 내가 100%다 현금으로 산 금액이 아니고 여기에 전세나 아니면은 매매가 껴있다면, 그 대출 금액이 껴있다면 이걸 통째로 같이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같이 물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예전부터 많이 편법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거는 따져봐야죠. 내 자녀가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봐야 되고 전세라고 하면 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냥 전세를 막 그냥 갑자기 막 현금 증여를 해서 물려줬다. 이런 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여러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대출을 끼고 내가 같이 통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다. 부담부 증여가 있다라는 말씀만 오늘 영상에서 드릴 거고 여러 가지 사례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막 방법으로 들어가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또 좋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부담부 증여라는 게요.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거와 연결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여만 잘해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리미리, 노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상속보다는 증여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여 시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라. 부동산 상승장보다는 집값이 하락했을 때 더 증여하기 좋은 시기다. 그리고 시기를 정확하게 고려해서 시세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물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정평가, 시세가 좀 낮은 물건들, 빌라나 단독주택이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방법도 이 부담부 증여를 연구해서 증여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엔 부동산 투자, 부동산 증여 이런 것도 절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세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투자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많이 공부하시고 또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돈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플랜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절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날까지 부미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좋아요. 요즘 가을이더라고요. 마음이 막 약간 싱숭생숭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좋은 가을, 청명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